자, 제3제 1반론입니다. 자, 1번 문제, 18년도 승진 문제인데요.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보면 1시간, 한두 시간 후에 갖다 놨다. 정문 옆 화분에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사용 절도가 안 되죠. 그렇죠? 원위치를 안 해놨기 때문에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절도죄가 돼버리죠. 자, 2번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서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쵸? 그건 결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행위 당시, 항상 고의라고 하는 것, 영득 의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위 당시를 놓고 따지는 것입니다.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득 의사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절도죄가 돼버리죠. 2번을 보면 도장을 가져갔네요.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놨네요. 가치 소모가 경미하네요. 영득 의사가 부정되죠. 사용절도입니다. 가로 열고 이퀄 사용절도가 되어서 불가벌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쇼핑백에 들어있던 절취된 돈을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이거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 거. 내 거기 때문에 공갈죄가 되지 않죠. 그쵸? 자기 소유물을 가져오는 것은 공갈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공갈죄 때 배웠을 겁니다. 정답은 3번 되는데 알고 있는 것 빨리 지우시고요. 모르는 것만 남겨두세요. 모르는 것만. 책엔 다 있어요. 자, 2번 보시게 되면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이 바르게 표시된 것을 골라라. 간부 문제입니다. 1번 보시게 되면 영득의사라고 하는 것은 타인 물건을 자기 것처럼 경제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맞죠? 동그라미입니다. 2번 사용절도는 불법 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를 결여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버리다. 불가버린 건 맞는데 적극적 요소를 결여한 건가요? 소극적 요소를 결여한 거예요? 틀렸습니다. 자, 인감 도장 얘기네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놨다.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죠. 이걸 뭐라 불러? 사용절도라 불러요. 이퀄 사용절도. 그래서 불가불이 됩니다. 동그라미가 되죠. 자, 흉기를 휴대한 채 군무를 이탈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묵시적이나마 총기에 대한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해설도 보시게 되면 우리 군대 갈 때 교육을 어떻게 받나요? 어떤 경우라도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군대를 이탈할 때, 탈영을 할 때 흉기를 휴대했다는 것만 갖고서는 영득 의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쵸? 기본 강의 때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영득 의사가 있었다. 아닙니다. 그쵸? 틀렸습니다. 이제 또 나왔네요.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면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뭐가 될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결과 문제입니다. 그쵸? 네, 행위 당시에 의사에 반해서 가져가면 영득 의사가 있다. 그쵸? 정답은 동그라미네요.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미음법 같은 경우는 1번에서 나왔으니까 똑같은 거 나왔잖아요. 이건 제가 지워버릴게요. 이건 제가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지울 수 있는 거 빨리 지우세요. 지웠습니까? 자, 그러면 3번 갑니다. 자, 18년도 승진 문제인데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네요. 자, 1번 회사에 승낙 없이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이때 4번들은 객체가 될 수 있죠. 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당되죠. 절도가 됩니다. 30년간 방치됐다라고 했을 때 점유의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피고인 오빠가 매수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특유재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점유권, 관리권은 동인에게 있다. 즉 오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밑에 줄에 오빠 소지에 속하고, 그렇죠? 그 부부의 공동 점유에 있다고는 볼 수가 없다.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절취에 대해서는 친족성들에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동그라미네요. 이것도 배웠어요. 다. 자, 꾸짖어줄 목적이라 그랬습니다. 자, A를 꾸짖어줄 생각으로 그 물건을 갖고 왔다는 거죠. 영득의사 있어 없어요? 영득의사 없어요.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2번 되겠네요.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요. 자, 다음. 근데 문제는 쉬워요. 문제는 개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쵸? 뭐 기억력 이런 거 거저주는 거 아닌가요?
자, 4번. 다음 중 잘못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객체는 주관적 가치만 있으면 되는 거죠. 맞고, 정보는 절도가 객체되지 않는다는 거 배웠죠.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라 그랬습니다. 점 위탈물이 되는 거죠. 그쵸? 절도죄를 처벌할 수 없다. 맞습니다. 주권 포기 각서도 객체인 재물에 해당할 수 있어요. 주관적 가치, 소구적 가치이기 때문에 안 된다.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 등 불법 사용죄는 상절도죄에 흡수가 되는 거 맞죠? 흡수가 되어서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이 죄의 포괄일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포괄일죄가 되죠. 맞습니다. 모르는 거 있나요? 알고 있는 거 지우시고. 자,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1번에 주관적 가치가 있으면 된다. 맞죠? 끝에 소극적 가치. 그쵸?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 맞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총론교질 때 나오죠? 그쵸? 양해할 때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이 후에 허임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즉 의사표시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절도가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절취행위 된다. 틀렸네요. 그 다음 약속음 공정증서도 무효로 하는 사유가 기재가 되겠다 할지라도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그쵸? 뭐라 그래요? 경제적 재산설. 그렇죠? 법률적 재산설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만 있으면 객체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씁니다. 옆에 외형상 권리 의무를 증명하며 조건 체제를 구비하고 있다면 이것도 엄연히 사기죄 객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4번 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예금을 인출한 다음에 통장을 바로 반환하였다. 알맹이 쏙 다 빼먹고 껍데기만 갖다 놨다고 했을 때 통장 자체에 대한 절도가 되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 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빨리 지우시고. 자, 6번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저쪽 끝에 사기죄 할 때 나오죠? 자, 타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해서 현금 대출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때 현금 대출 받은 부분은 절도가 되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이 현금 대출 받은 것이 돈이 나오는 거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재물이죠. 재물이기 때문에 절도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그라미입니다. 자, 저 결혼식 축의금 사건 아시죠? 절도가 됩니다. 그쵸? 이 돈 누구 겁니까? 접수인 것이 아니고 그 결혼하는 당사자 겁니다. 당사자 것. 신부 측 겁니다. 그래서 신부 측 돈, 신부 측 소유, 신부 측 점유물을 가로챘기 때문에 절도가 됩니다. 맞죠? 동그라미. 오토바이를 갖다 버렸네요. 절도가 되죠? 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X. 자, 도장이네요.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놨다 사형절도가 된다 그랬죠? 영득의사가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형절도가 되어서 불가버립니다. 틀렸네요. 자, 정보 나왔네요. 정보는 절도죄 객체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X.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제가 무슨 말 할지 아시죠? 빨리 지우세요. 알고 있는 거. 자, 다음 7번입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네요. 자, 자연산 모시조개는 절도죄 객체가 안됩니다. 이건 무주물이기 때문에 절도죄 된다. 틀렸고. 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이 정보잖아, 정보. 정보는 뭐다? 절도죄 객체되지 않습니다. PC방입니다. 다른 손님이 두고 간 휴대전화 그랬습니다. 이거 누구 거죠? 손님 거죠, 손님 거. 그럼 점유자 누구예요? PC방 주인이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소유자고 PC방 주인이 점유자입니다. 근데 누가 가져갔나요? 손님이 가져갔네요. 손님이 가져갔다. 뭐가 돼요? 절도가 되는 거죠. 점유탈물이 아니고요. 타인 소유 타인 점유를 가져갔기 때문에 절도입니다. 자, 그 다음 가져갈 당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절도가 되죠. 영득의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없었다. 틀렸네. 훗날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 이런 말 누가 못해요. 그쵸? 항의 표시를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영득의사 인정됩니까? 항의 표시를 가져갔다는 것은 불법 영득의사가 부용되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고 절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정답은 다 틀렸네요. 4번. 문제 8번입니다. 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걸 골라라 그랬네요. 자, 1번 보시면 서랍견본 한 개다. 원래 있던 제자리에 갖다 놨다. 도장이다. 찍고 난 다음에 곧장 제자리에 갖다 놨다. 직불카드를 쓰고 곧장 갖다 놨다 그랬습니다. 이건 다 뭐예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사용 절도가 되어서 불가불이 되었던 사건이죠. 자, 그 다음 리 1번 보시게 되면 태워버렸네요. 태워버렸다. 영득의사 인정됩니까? 영득의사 인정되지 않잖아요. 영득의사가 부정된다. 그 다음에 미인번 보시면 자,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가져갔다. 의사에 반해서 가져갔다. 그쵸? 광주에 있는 쪽으로 옮겨놨다. 그쵸? 위 회사의 지배하에 두었다는 겁니다. 영득의사가 인정되죠.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승낙 없이 가져가면 당연히 절도가 되죠. 전화통화를 한 것은 절도가 되지도 않고 사기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맞죠? 자, 임대차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그랬습니다. 전기 사용료가 나왔네요. 그치? 절도가 되지 않죠? 이 냉장고 누구 거죠? 임차인이 관리 보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임차인이 관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직 자기 점유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 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세가 나왔다 할지라도 절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민사 문제로 전기세만 물어주면 되는 거예요. 형사 문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위조 유가증권은 절도가 될 수가 없다. 절도가 될 수 있죠. 절도제금 제품이라 할지라도 절도죄 객체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4번이 답이네요. 타인 토지상에 권한 없이 감나무를 심었다고 했을 때 이 감나무 누구 거? 그 땅 주인 겁니다. 땅 주인 거. 땅 주인 것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 물이 되는 거죠. 감을 따면 그것은 절도가 됩니다. 밑에 나오잖아요. 권한 없이 심었을 때 그 감나무는 땅 소유자 것이 된다. 알고 있는 거 지우세요. 빨리.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지금부터 친족 상대로 문제입니다. 자, 친족 상대로 문제가 몇 문제까지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그 절반이 친족 상대로죠. 그쵸? 23번까지가 친족 상대로네요. 그만큼 재산제 일반론에서는 친족 상대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매년마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강도죄의 경우는 친족 상대로의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손괴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신문기일 소환장은 재물성 인정된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됩니다. 주권 포기 각서도 인정되고요.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라 그랬잖아요. 자, 민법상 점유보좌자는 원래 점유 주체가 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사실상 지배를 행사했을 때에는 보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사실상 지배를 행사한다는 것은 위탁관계를 통해서 지배력을 행사한다 이런 말입니다. 보관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횡령죄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3번이 답이죠. 자, 도장 또 나왔다. 그쵸? 곧장 제자를 갖다 놨다고 했을 때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쵸? 틀렸네요. 알고 있는 거 빨리 지우시고요. 정답은 3번. 자,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혼인이 무효래요. 혼인이 무효라고 했을 때 법률상 부부의 외형이 존재하는 한 친족 상대로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쵸? 자, 2번 가보시면 친족 상대로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의 경우에 적용되죠. 적용됩니다. 특가법이라 할지라도 배제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는 이상 친족 상대로의 부분이 적용됩니다. 안 된다 틀렸네요. 2번 보시면 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결적 관계에 있을 때에는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맞죠? 친족 상대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피해자만 친족이면 되는 거예요. 다음 사돈지간 사건이죠. 그쵸? 사돈지간 사건입니다.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친족 상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어요? 틀렸죠? 정답은 3번. 다 기본서에 있던 겁니다. 새로운 거 없어요. 빨리 알고 있는 거 빨리 지우시고요. 12번을 갑니다. 다음 중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 딸과 결혼한 사위 얘기니까 사돈지간이잖아요. 사돈지간. 친족 상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고. 2번 장물죄 조문 아시죠? 그거 외우셔야 돼요. 장물죄 조문. 자, 피해자가 나와 있고 밑에 본번가 나와 있네요. 읽어보시면 형 면제된다. 필요적 감면이다. 맞죠? 동그라미. 법조문 얘기예요. 자, 3번 보시면 타인 소유 물건을 자기 소유물로 오인하여 절취했다고 했을 때 친족 관계에 관한 착오가 인정됩니까? 응? 그 친족 관계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아니에요.
고의 인식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는 인정되지 않아요. 밑에 해설 나와 있죠.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냐 아니냐 갖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범죄 성립에 하등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 틀린 거예요. 됐죠? 친족관계에 대한 착오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쵸? 그 다음 인지사건 아시죠?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해야 하는 건 맞는데 예외적으로 인지 소급표가 인정됩니다. 그쵸? 친족상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안된다.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자, 1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17년도 경찰 문제네요. 친족 상들의 조문은 강도죄, 경제침범죄, 강제집행면허를 적용되지 않지만 맞죠? 강도죄 적용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강씨가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손괴죄 일종인 경계침범죄가 손괴죄잖아요. 그렇죠? 손괴죄 한 종류인데 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적용되죠? 그 절도죄는 단순절도든 특수절도든 상습절도든 다 적용돼요. 맞아요. 이 부분은. 이번은 사기죄 조문이잖아요. 그렇죠? 사기죄 조문인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해자와 친족이면 된다 그랬습니다.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친족관계에 있대요. 그러면 친족 상도가 적용되어서 형 면제 판결을 받는다. 맞습니다. 자, 이때 그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모두의 배우자 맞습니다. 작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에 있을 때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맞나요? 2항이 아니고 1항이에요. 1항. 2항이 아니고 1항이다. 1항. 됐어요? 이 조문 모르면 이 조문 아셔야 돼요. 이 365조라는 작물죄 조문 아셔야 돼요. 이런 거 뭐 어떻게 외우지 않고 어떻게 시험장 가요? 됐습니까? 정답은 4번.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 친족관계 존부에 대한 착오는 고의인식 대상이 안 된다니까요. 그쵸? 영향이 없다 맞습니다. 자, 2번 보면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재산상 피해자가 다를 때요. 그때 다르다 하더라도 행위자와 재산상 피해자 사이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대 적용되는 거 맞죠? 그 다음 3번 보시면 피해자와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본범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도 친족상대가 적용된다. 맞습니다. 그쵸? 효과에서는 약간 달라요. 다르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3번이죠? 피해자 사이에서는 1항, 2항, 본범 사이에서는 1항 이렇게 적용되잖아요. 물론 효과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지금 맞습니다. 그 다음 4번을 보시면 횡령죄 나왔네요. 소유자 또는 보관자 중에 어느 한쪽 사이에만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에 공갈죄를 범했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친족은 이거 맞죠. 맞죠. 이건 그 328조 2항이 적용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친고죄입니다. 맞아요. 정답은 4번에 틀렸네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강도죄, 손괴죄, 경계침범죄, 강제집행면탈죄는 친족상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강강 들어있는 건 전부 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고 손괴죄 조항 안 된다 그랬고 정답 동그라미 기억이네요. 사돈지간은 친족상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맞고 횡령죄는 어느 한쪽과 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두 친족이 됩니다. 틀렸네요. 작물범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직계혈족 관계에 있을 때는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형을 면제한다. 맞죠? 그쵸? 정답은 3번. 조문 외우라니까 조문. 조문을 외우면 다 푼다니까. 자, 됐죠?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모든 재산범죄에 대해서 친족 상도로 적용됩니까? 모든 재산범죄 아니에요. 밑에 나와 있잖아. 강도죄, 손괴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자, 아버지 물건인 줄 알고 훔쳤는데 실제로는요. 아버지와 직계혈족 관계가 친족 관계가 없대요. 그러면 친족 상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쵸? 이건 고의인식 대상이 안 된다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친척 거였니 아니었니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실제로는 아버지께 아니 친족께 아니었잖아요. 그건 남의 것이란 말이에요. 갖고 오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횡령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에게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위탁자에게만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쪽 다 모두 친족이 됩니다. 사기죄의 경우에 친족상대에 적용되듯이 특경가법의 경우에도 배제한다는 명문조항이 없는 이상 친족상대로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정답은 2번이네요. 17번입니다.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횡령죄 나와 있네요. 소유자, 그 다음 위탁자의 친족관계가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 다 친족이 됩니다. 그 다음 그 배우자는 모두 친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워버릴게요. 자, 공갈죄 얘기 나왔네요. 친족상대 적용되죠? 그쵸? 폭처법의 경우에도 공갈죄 성질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제한다는 명문정이 없다면 역시 친족상대 적용됩니다. 자, 손자 사건 다 아시죠? 손자 할아버지 사건 아시잖아요? 자기의 거래 은행 계좌를 이체했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되잖아요. 사용 사기죄가 되는데 이때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할아버지? 아니죠. 은행이죠, 은행. 은행이 피해자 되는 것인데 뭐죠? 은행하고 손자는 친족관계 아니잖아요. 그래서 친족간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족 상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답은 4번입니다. 18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계좌 이체를 했다. 컴퓨터 사용 사기죄가 된다. 친족 상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방금 풀었잖아. 방금 이 손자 할아버지 사건은 그 사건이야, 그 사건. 아시겠어요? 대신 뭐 남편으로 이렇게 바꾼 것 뿐이에요. 자, 소유자에게만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친족 상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횡령죄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친족이 되는 거예요. 사실상의 부 같은 경우, 인지 같은 경우에는 소급부가 있기 때문에 친족 상대로 적용되는 거 맞죠? 남편 갑이 아내의 물건을 훔친 다음에 이혼을 했다. 친족 상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범행시의 부부이면 돼요. 범행시 부부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친족 상대로 적용됩니다. 그쵸? 안된다. 틀렸고 정답은 4번 되겠네요. 다 기본서에 있어요. 이 사례가. 19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기망했다, 편취했다 나와있죠. 그 범인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야 된다. 맞죠? 그쵸? 피해자와 친족관계이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친족 상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 면제하는 거 맞죠? 횡령죄 나왔네요. 다르대요. 그러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모두 다 친족일 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작물죄 또 나왔죠? 조문 얘기라니까요. 번번 간의 혈족관계 있을 때는 필요적 간면이다. 맞습니다. 친족 상도 사돈죄가 나왔네요. 사돈죄가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족 상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틀렸죠? 답은 4번. 20번입니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1번은 사돈지간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 친척을 소유 통장, 예금 통장을 훔쳤다. 그래서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거래 계좌로 이체를 했다. 이거 손자 할아버지 사건 아니야?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 상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사실상의 아버지에게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인지했단 말 나왔네요. 그쵸?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인지 소급회 사건입니다. 친족 상대로 적용됩니다. 갑과 을은 공동하여 을의 외사촌 동생 병의 손목시기를 절취하였다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지금 갑을 묻고 있어요. 갑을 묻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리을도 갑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누구 건가요? 을의 외사촌 동생 거네요. 자, 여기서 갑하고 을 외사촌 동생하고 무슨 친족관계 돼야 안 돼요? 적용되지 않잖아요. 어떤 사이도 아니에요. 친족관계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친족 상대로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밑에 해설도 신분관계 없는 공범 같은 경우에는 친족 상대로 조문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21번 가볼게요.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경찰 문제인데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다. 직계혈족 같은 경우는 동거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동거 여부를 불문합니다. 직계혈족 같은 경우에는 고소가 아니라 뭐다?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필요적 면제입니다. 실제로는 아버지 물건이었대요. 그러면 친족 상도로 적용되겠죠? 틀렸고
강도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모든 죄라고요? 손괴죄 어디 갔어? 손괴죄가. 그러니까 모든 하면 틀리겠네요. 손괴죄가 포함돼야 되는데. 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결적 관계에 있대요. 피해자만 친족이면 된다 그랬어요.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328조 1항에 준용해서 형 면제를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4번 동그라미네요. 22번.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직계혈적 간의 타인의 점을 절취했을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직계혈적간인데 328조 1항이잖아요. 필요적 면제입니다. 면제. 감경 필요 없어요. 2번. 주범에게는 직계혈적 등의 신분관계가 있고 방조범에는 그런 관계가 없다면 방조범만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 맞죠? 맞죠? 왜? 신분관계 없는 앞에서 그랬잖아요. 여기서 신분관계 없는 공범의 경우에는 전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고요. 그 조문 얘기잖아요. 사망 조문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방조범에게는 친족관계가 없다고요. 그럼 방조범만 처벌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경계침범죄는 성계죄 일종이기 때문에 친족 상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자, 절도죄 같은 경우에 소유자 밑에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쵸? 소유자 사이에 친족관계 있으면 아닙니다. 모두 다 있어야 돼요. 모두 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있을 때 친족 상도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2번. 23번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공갈죄계네요. 갑이 자신의 처을의 언니인 병을 공갈하였다. 재물을 받았는데 끊고 공갈죄로 기소가 된 후에 협의 이혼하였다. 친족 상도로 적용됩니까? 적용되죠. 그쵸? 행위 당시만 친족관계이면 돼요. 나중에 뭐 이혼하든 안 하든 간에 맞는 얘기입니다. 임시소유표도 아시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보니까 횡령죄 부분이네요. 횡령죄 부분. 그러니까 소유자와 위탁자 모두 다 친족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소유자는 친족관계가 있는데 위탁자에는 없을 때에는 친족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모두 다 친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소유자 또 나왔네요. 소유자, 점유자 사이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지문하고 똑같지 않나요? 22번의 리을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치? 틀렸단 말이에요. 모두 다 친족이 됩니다. 그쵸?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